앞서에 좀 많은 부품들이 있어서 좀 보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러내고 앞서 말씀드렸던 풀업 방식으로 스위치 회로만 좀 구성을 하는 걸 남겨두고 나머지 없애버렸습니다. 상부에 있는 요 코드라는 게 아니라 회로 부분은 GPIO 2번에서 저항을 통해 가지고 LED가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2번에 출력이 있으면은 LED 불이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밑에는 원래는 19번이었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너무 좁아서 제가 밑에 잘 보이게 그냥 14번 쪽으로 옮겼습니다. 14번 핀에 인풋 프로브로 하이가 걸려 있고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스위치 반대편에서는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인풋 프로 방식이 회로 꾸미기엔 좀 간단하게 깔끔하게 좀 나오네요. 그래서 앞서 코드는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불이 켜지고요. 손을 떼면 불이 꺼지는 간단한 코드였습니다.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샵 디파인 LED 핀 2 그리고 버튼 핀 14번에서 LED는 2번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버튼 핀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중에 14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셋업 그리고 룹 두 가지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셋업 함수에 들어가니까 시리얼 통신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예,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주십시오. 나중에 우측 상단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출력되는 상태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건 다음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핀 모드 뭔지 알고 계십니다. 핀 모드 LED 핀이라고 했으니까 이 LED 핀은 2를 이야기하죠. 2번 핀을 아웃풋 출력으로 잡겠다. 요거는 출력. 핀 모드 동일한데 버튼 핀이라고 하는 거, 즉 14번 핀은 인풋 입력을 받을 건데 얘는 풀업 방식으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인풋 풀업. 풀다운으로 받겠다고 하시면은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핀 모드 14번을 인풋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풀다운 방식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스템 시작이라고 처음에 셋업에서 한번 글자를 띄워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리셋키 한번 눌러볼게요. 리셋. 그러면 자, 전체 리셋되면서 시스템 시작이라는 글자를 출력을 해주고 나서 루프 구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각 스위치 상태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어쨌든 핀 모드에 우리가 아웃풋과 인풋이라는 걸 두 가지 이제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제어를 할 때 그 신호 출력을 줄 때는 아웃풋, 바깥의 센서라든지 뭔가의 신호를 받아들일 때는 인풋 사용한다. 인풋은 풀업, 풀다운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고 풀업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여기에 하이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보이드 룹에 들어가니까 input 버튼 state라고 해가지고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요 구문은 인티저 해가지고 정수라는 이야기예요. 정수 뭐가 버튼 state라고 하는 요 변수입니다. y는 equal fx라고 하면 있자. f가 어떤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 x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를 하고요. 이 변수 값이 내가 임의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1이 될 수가 있고 2가 될 수가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막 한데 여기 있는 버튼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요 변수 x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 x라는 자리에는 인터 정수만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2, 1.5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수 형태로만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된 변수에는 이꼴해서 요 뒤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꼴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꼴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서로 같은지를 비교를 해라는 거고요. 이꼴이 하나가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어떤 결과값을 이 변수 안으로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리더 앞서서 불을 켤 때는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로 해가지고 출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어디에 하이, 로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죠. 어떤 포트의 값을 내가 읽어 드릴 때는 디지털 리드 그 핀을 적어주시면 이 핀의 상태가 지금 디지털이니까 하이인지 로우인지만을 갖다가 얘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서 하이면은 하이라는 값을, 로우면은 로우라는 값을 이쪽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디지털 신호를 읽어드리는 거는 디지털 리더다. 뭐 요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밑에 보니까 if 갈로 열고 버튼 스테이트 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버튼 핀이 14번이죠. 이 14번이 우리는 인풋 풀업으로 그때 세팅이 되었었죠. 출력의 핀 모드에서 풀업이면 여기가 항상 일단 하이가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이 상태인 것이 디지털 리더라는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14번 핀이 지금 하이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하이라는 값 또는 숫자 1이라는 값을 갖다 넣어주게 돼요. 디지털 라이트가 아니고 버튼 스테이트라는 값이 지금 1이 되어 있는 상태 또는 하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이가 되어 있는데 로우하고 같은지를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하이와 로우는 서로 같지가 않지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니까 if라고 하는 부분은 참일 때만 현재 있는 중괄호에서 이 중괄호까지가 반복이 되게 돼요. 현재 조건에서는 if 구문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짓이어서 건너뛰어 버리고요. else로 갑니다. 디지털 라이트 else이면은 LED 핀을 끄라. LED 핀이 이거죠. LED 등 갖다가 로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상태, 하이니까 눌러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스위치 상태는 하이입니다 라는 글자를 갖다가 시리얼 모니터에 보여줘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14번 핀에 하이가 걸려있던 전압이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그라운드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파이프에 물이 꽉 차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밸브를 스위치입니다. 열어주면 하수구로 물이 다 빠져버리죠. 예. 꽉 차 있던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쏙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럼 이 안이 압력이 낮아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14번 핀은 현재 하이였는데 물이 차 있었는데 로 물이 빠져버린 상태로 변해가지고 디지털 리드로 여기를 읽어드리면 로라는 값이 이 변수에 들어가게 돼요. 0. 0이라는 로와 D는 로라는 값이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 if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디지털 라이트 LED 핀 하이 2번 LED에 불을 켜라.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는 스위치 상태가 로입니다 라는 글자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보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로가 되고요. 불은 켜지게 되죠. 인풋 풀업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풀업 스위치가 올라가야지 풀업 현재 전기가 계속 흐르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고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래는 전원을 끌고 와가지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결선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럼 ESP32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프롭이라는 세팅 옵션을 보고 다른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14번에다가 하이를 걸어버립니다. 지가 핀모드 인풋 프로빈에 그럼 이 핀에다가 내가 전기를 공급해 줄 거야. 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데 스위치 누르면 그라운드로 연결되죠. 하수구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쭉 빠져버리죠. 그럼 꽉 차있던 전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스위치가 눌려졌구나 라는 인지를 하게 돼요. 풀다운은 다른 쪽에서 전원을 끌고 와가지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로우였는데 스위치 누름으로써 이쪽으로 하이가 되는 뭐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로우일 때는 14번 핀이 로우가 아니라
인풋 풀다운일 때는 14번이 로우로 유지되고 있고요. 인풋 풀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옵션을 걸어주시면은 현재는 14번 핀은 하이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됩니다. 두 개가 서로 반대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게 돼요. 그러한 거를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값을 함수를 써가지고 값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LED 등 연결해서 여러분이 디지털 라이트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켤 수가 있고요. 모터를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회로 꾸미는 걸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스위치에서 신호를 갖다 받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내 신호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현재 스위치 말고도 다른 센서를 붙이셔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현재는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위치가 닫혔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도난 방지 장치 같은 거 보면은 문을 강제로 개폐를 하게 되면 그 문이 열렸는지 닫혀 있는지를 검토를 해주는 마그네틱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석이 있고 한쪽은 철판에 스프링이 달린 녀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이 다가오면은 스프링 장력 이상으로 철판을 당겨 가지고 스위치를 갖다가 붙인다든지 떨어지게 만들고, 문이 열리면 자석에서 멀어지니까 이 스위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전압에 변동성이 생기게 돼요. 그런 센서들, 그런 센서를 변동되는 걸 따라 가지고 동작을 감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회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제어를 진행하는 게 가능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로운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핀 모드, 출력일 때는 아웃풋, 입력일 때는 인풋. 근데 요걸 인풋 언더바 프롭이라고 적게 되면은 여기가 하이 항상 걸려 있더라. 그 핀이 하이가 되어 있다. 그 정도 개념 이해하시고, 출력할 때는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어떤 핀의 하인지 로우인지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읽어 드릴 때는 디지털 리더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내가 읽어 드리고 싶은 핀의 번호를 갖다가 적어 주시면 여기 연결된 핀의 값을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음,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블링크라고 하는 예제였습니다. 블링크. 왜 안 나타날까요? 예. 예제 베이직에 블링크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볼게요. 주석문 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깔끔해 보이네요. 예, 주석 없애고 LED 빌트인보다는 얘가 뭐 다른 핀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냥 LED라고 할게요. 이제 LED라는 글자는 숫자 2로 컴파일 될 때 바뀔 겁니다. 핀 모드 LED, 즉 2번 핀은 아웃풋으로 내가 보겠다. 루프에서 디지털 라이트, 여기 LED 빌트인보다는 LED 쓰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2번 핀을 하이 1초 기다렸다가 로,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0.3초, 0.5초로 디지털 라이트 출력에 대한 부분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분 했던 거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배웠던 거는 뭐였냐면은 핀 모드가 있는데 얘는 스위치, 뭐 SW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인풋으로 쓰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스위치는 몇 번 핀을 쓸 거냐? 앞서 뭐 14번 했으니까 14번 쓸까요? 그럼 14번 핀은 이제 인풋이 된 겁니다. 이것은 풀다운 방식의 스위치를 연결한다는 이야기예요. 인풋만 쓰시면. 만약에 풀업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핀 모드 스위치
풀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풋에 대한 입력 방식을 갖다가 풀업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풀다운은 그냥 인풋 풀업은 스위치에서 전원이 항상 공급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 빼버리고 얘만 남겨놓을까요? 디지털 라이트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값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라이트가 아니라 리드가 되겠죠. 디지털 리드, 어디를, 스위치를 내가 읽어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드린 값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값이 계속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지금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으니까 뭐 하이, 근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얘는 스위치가 로우, 이렇게 값이 계속 바뀌니까 이 바뀌는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은 하이 1, 로 0, 0과 1이라고 하는 정수값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int 정수인데 스위치 뭐 state라는 식으로 해주면 이 읽어드린 값을 sw stat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얘가 방금 읽어드렸던 값이 뭐 하이라면 이 중괄호에서 중괄호까지를 실행을 시키고 하이가 아니라면 그러면 if 안의 값이 참이면 true면 실행시키고 거짓이면 여기 있는 값을 실행시켜라 뭐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애가 하이면은 뭘 실행시키고 sw state라는 녀석이 만약에 low라면 이렇게 된다면 이라고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뭘 다른 걸 실행시켜라 할 때는 else if라고 하는 걸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if가 있고요. 요게 아니면 else로 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하면은 또 요걸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else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면 또 요걸 실행시키라는 식으로 뭔가를 걸러내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업 들으시는 분이 어느 정도 코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몰라가지고 그 주제들이 너무 초급적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복잡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뭔가의 조건을 내가 하나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조건을 하나 둘 여러 가지를 걸어서 선택적으로 뭔가를 제어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 강의 자료에서 내려가시면은 if 부분에 대해서 강의로 좀 설명을 잠시 해놨거든요. if로 시행되는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족구문에서는 구조는 이런 모양을 씁니다. if 글자치고 갈로 안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말했던 스위치 state라는 변수 값이 equal 해가지고 뭐뭐와 같다면 어떤 변수 값이 얘보다 크다면 어떤 변수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떤 변수가 뒤에 있는 값보다 작다면 어떤 변수가 뒤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떤 변수 값이 뒤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붙여주면 요 안의 상태가 어쨌든 간에 참이 된다면은 이 중괄호에서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가 거짓이라면 0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를 건너뛰어 버리게 됩니다. 자, 상태 컨디션은 0 또는 1, 하이 아니면 로,
true 아니면은 false 뭐 요 정도의 값들을 받아야 됩니다. 1, high, true가 같은 개념입니다. 참, 0, low, false가 거짓이라는 식으로 돼요. 이런 컨디션을 판별하는 걸 앞서 했었죠. 같다면, 같지 않다면, x가 y보다 작다면, x가 y보다 크다면,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조건들을 만드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하나 좀 조심하실 거는 만약에 정수값이 0일 때 앞에 그 컨디션에서 if 했을 때 이 갈로안 있죠. 이 안에 들어가는 컨디션이 0이라면은 이거는 false에서 건너뛰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 0.0인 경우도 이건 거짓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null이라고 해서 아무런 것도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은 non 상태인 빈 값이 들어가도 얘는 거짓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들어가는데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문자 1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는 것이 들어가면 이거 역시도 거짓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false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하셔도 거짓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 계획 문자라고 하는 엔터의 개념입니다. 줄바꿈, 역슬래시 n이라는 값이라든지 캐리지 리턴 커서가 맨 앞으로 가줘라 라고 하는 제어하는 문자입니다. 요것들은 아무런 그 표시가 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참이라고 인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컨디션을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은 참으로 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오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들은 나중에 여기 좀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 2번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13번에 LED를 또 연결했네요. 여기는. 그리고 풀다운 스위치 회로로 구성을 했고 스위치 누르면 LED가 3초간 점등한 후 소동이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값을 읽어서 그 값이 스위치가 눌려졌다면 LED 3초 점등, 스위치가 눌리지 않았다면 LED가 그냥 꺼져 있는 상태, 뭐 그런 거를 뭐 했다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건이 참이면 if, 거짓이면 else로 가가지고 동작하도록 그렇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요거 회로 꾸미셔가지고 생성형 AI 시키시면 이 조건문들 잘 만들어줍니다. 요걸 설명을 잘 하시면 깔끔하게 한 번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원하시는 동작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있구나 하고 보십시오. 제가 그냥 넘길게요.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지난번에 했던 LED 등이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걸 만약 스위치가 눌렸다면 이거 풀다운 스위치네요. 눌렸다면 점등되고 소등되는 것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도록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이 스위치가 눌려지면 지나가는 식으로 뭐 이렇게 동작하도록 뭐 코드를 짤 수도 있겠죠. 이것도 뭐 밑에 코드는 있지만 굳이 이거 안 쓰시고 여러분이 회로 꾸미셔가지고 이렇게 동작시켜줘 라고 생성형 AI한테 시키면 바로 코드 만들어 줄 거예요. 동작이 잘 안 되면은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가지고 고쳐 달라면 또 수정된 코드 줄 겁니다. 그 코드를 보시면 대개 나오는 것이 포라는 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if 문이라는 게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포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핀 모드 아웃풋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스위치는 프로브를 만들었네요. 또 프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이일 때 뭐 해라, 스위치가 어떻게 눌리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해라, else 스위치가 눌렸다면 눌리지 않았다는 상태가 끝났다면 눌린 것밖에 없잖아요. 눌렸다면은 뭐 이렇게 동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동작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뭐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여기 밀리스라는 거는 추후에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 프로그램 코드에 보면 딜레이라는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요.
이 루프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건데 이 돌아가는 게 MCU의 클럭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제어가 됩니다. 메가헤르츠 막 이렇게 돌아가요. MCU 같은 경우는 240메가헤르츠로 동작을 하거든요. 어, 아주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불 켜라 끄라 하는 게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 눈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0.3초를 지연을 시켜서 불이 켜져 있게 유지를 해주고 0.5초를 끄도록 유지를 한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럴 때 이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은 한 줄씩 실행이 되거든요. 한 줄 한 줄 건너뛰든지 한 줄 한 줄 또 뭐 요거 실행을 해서 여기 딜레이 딱 들어오면은 0.3초를 지연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0.3초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탁 내려가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0.3초 동안 만약 이 시간을 좀 바꿔볼게요. 10초, 5초, 1초죠. 10초 맞나요? 1초, 10초. 맞아요. 10초. 10초 동안은 위에 디지털 라이터 불을 켜놓고 내려와가지고 10초 동안 계속 불이 켜지는데 그 동작은 이 부분이 딱 정지해 있기 때문에 10초 동안. 그리고 10초가 지나면은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됩니다. 디지털 라이트 불을 끕니다. 딜레이 5초. 그러면 이 라인에서 프로그램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5초가 될 때까지. 그리고 5초가 지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그럼 이 딜레이의 문제점이 간단한 글을 쓸 때는 별로 없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뭐이 예제 같은 경우에 불이 순차적으로 쭉 갔다가 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동작이 어떤 요 10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스위치를 내가 누르잖아요. 그러면 불 하나 켜질 때 10초, 불 하나 켜질 때 10초, 10초 이 동안 정지가 된다고 했죠. 정지되어 있으면 주위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른 코드들은 실행이 안 되어요. 스위치가 눌렸는지 스위치가 떨어졌는지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즉,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이 딜레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고 시간적으로 자기가 체킹을 해서 그 다음 동작이 넘어가도록 시간 베이스로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이 밀리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밀리스라는 함수는 현재 시간을 갖다가 가져와요. ESP32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얘가 리셋이 됩니다. 딱 하면은 딱 리셋된 순간부터 해서 카운트를 해요. 자기가 시간을 재어요. 주르르르. 그때 재어오는 시간들을 얼마인지를 값을 가져오는 게 밀리스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불이 켜져라 하고 시간을 잽니다. 그리고 요게 몇 시간이 지났을 때 불을 꺼줘라 라는 코드로 들어간다면 시간은 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if문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을 끄지 마라 라고 해주고 다른 조건에서는 스위치를 계속 검색을 하는 구문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RTOS라고 해가지고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동시에 병렬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다음에 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밀리스를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얘를 활용해서 예제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시간 지연에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게 딜레이만 있는 게 아니다. 뭔가를 지연할 때 딜레이라는 거 말고도 밀리스라고 하는 녀석을 써가지고도 그걸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 여러분이 막 프로그램 짜고 챗GPT 시켜가지고 또는 생성 AI 시켜서 코드 짰는데 동작이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스위치를 누르는데 그 스위치 반응이 늦게 오고 그럴 때는 이 딜레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걔를 밀리스라는 걸로 대체해가지고 코드를 수정하시면 버튼 누른과 동시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간 좀 지났지만 하나만 더 보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스위치가 푸시 스위치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불이 켜지고 손을 떼면은 불이 꺼져 버리죠. 그것을 현재는
푸시 스위치인데 이걸 슬라이드 스위치로 바꾸게 되면 슬라이드 접촉되어 있고 버튼 누르면 다시 접촉이 끊어지고 그러면 불 켜운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 불 딸까닥 딸까닥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동작이죠. 슬라이드 스위치와 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부품에서는 슬라이드 스위치가 없습니다. 키트에는. 그러면 푸시 스위치만을 가지고 현재 슬라이드 스위치처럼 한번 눌렀을 때 불이 켜져 있고 다시 누르게 되면은 불이 꺼지고 하는 식으로 코드로서 구현해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버튼 누르면 불 켜져 있다가 버튼 다시 누르면 불이 꺼지고 현재 스위치인데 이걸 터치로 바꾸시면은 터치 센싱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겠죠. 터치 한번 하면 불 켜져 있고 터치 한번 불 꺼져 있고 이것을 하드웨어로 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적으로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코드를 제시해 놓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ESP32 개발 보드에 푸시 스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토글 스위치 또는 슬라이드 스위치와 같은 동작을 구현하도록 코드를 짜라고 했습니다. GPIO 2번에 LED가 연결되어 있고요. GPIO 19번에 풀업 스위치를 붙인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회로 제가 꾸민 게 14번에 붙여놨습니다. 14번 핀을 갖다 스위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이 코드 복사 하시고요. 새 파일 컨트롤 A, 컨트롤 V 여기서 저 회로 같은 경우는 보면은 2번에 LED 붙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14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14로 바꿀게요. 그래서 나서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드 뭐 업로드 끝났는데 이미 하드웨어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잠시 켜보면요. 현재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딸깍 스위치 눌렸습니다. LED 켰습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불이 들어와 있죠. 푸시 스위치였는데 이거를 슬라이드 스위치 또는 토글 스위치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로만 구성을 했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뭔가 무거운 걸 누르고 있어야지만 얘가 불이 계속 켜져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만은 입력을 받고 그 입력에 대해서 얘는 연산을 해서 족구문에 따라서 다른 포트를 제어를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별거 없는 누르고 있을 때 불이 켜지는 걸 꾸몄던 이유는 요 신호가 MCU로 들어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꾸몄던 거고요. 실제로 동작은 이렇게 이제 제어되는 걸로 코드를 짜야지 활용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푸시 스위치로 토글 스위치 만드는 거, 슬라이드 스위치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 좀 더 보완한 다음 새로운 내용으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